가장 빈도가 높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정식 병명은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임상 양상을 뜻하는데 어깨의 상완골두와 견봉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임상 증후군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혹시 이 중에도 어깨 아프신 분 계시나요? 네. 네,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은 약간 혼용이 되는데 요 어깨 말고요. 오늘 얘기 드리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요 어깨에서 이제 일어나는 질환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요 어깨는 우리가 목덜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깨라고 하면은 보통 요 관절을 얘기를 하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은 딱 요거예요. 팔을 들어올릴 때 90도 정도 높이에서 여기서 뭔가 뜨끔 시큰 묵직한 그런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근육통을 말고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깨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깨는 크게 우리가 날개뼈라고 하는 요 견갑골하고요. 그 다음에 상완골이 만나는 관절을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쇄골하고 만나는 요 작은 관절을 견쇄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만히 보면은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이렇게 상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완골을 날개뼈에 붙여주는 요 네 개의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불러요. 앞쪽에서부터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근육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고요. 만약에 이 근육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팔이 무게에 의해서 쑥 밑으로 빠져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어깨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회전근개가 상완골을 날개뼈에 이렇게 꽉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들 때마다 이 근육이 힘을 쓰면서 어깨의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고 또 팔을 움직이는데도 기여를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은 요 견봉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요게 극상근이에요. 그래서 어깨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근육이 바로 요 극상근이고 어깨 충돌 증후군도 대부분 요 극상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팔을 들어올릴 때 이 사이, 상완골두하고 견봉 사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팔을 들어올릴 때 이 사이에서 이렇게 확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찝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생기거나 하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죠. 통증의 양상은 대략 90도 근방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90도 정도 들어올릴 때 이때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때 이 사이가 가장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여기서 팔을 더 들어버리면은 이게 안쪽으로 쏙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면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어깨 충돌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극상근이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은 견봉과 점액낭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이런 질환이 됩니다. 왜 자꾸 이게 충돌을 일어나 어떤 사람들은 팔을 아무리 써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또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원래는 견봉하고 상완골두 사이가 상당히 공간이 좀 넓어요. 이러면 충돌을 일으킬 일이 별로 적겠죠. 근데 요새 분들 중에서 보면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깨에다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완골두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충돌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팔이 이 사이가 좁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자꾸 찝히면서 이제 상처가 나게 되는데요. 아주 작은 상처부터 아예 이제 파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정도 찢어졌다 그러면 아마 팔을 버티거나 이렇게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보통 이 정도 단계에서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하게 되죠. 너무 상처가 벌어져 버리면 보존적으로는 회복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형외과에 가가지고는 째고 여기를 이제 꼬매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상처가 작을 때는 자연적으로도 아물지만 너무 크면은 좀 꼬매줘야지 이게 빨리 아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상처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가 가장 많이 나는 데는 이 극상근이에요. 극상근이 상처가 많이 나는 이유가 상완골두가 가만히 보면 가장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대결절이라고 합니다. 그 대결절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결절은 손등을 위로 하고 올릴 때 대결절이 바로 견봉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등을 밑으로 하고 팔을 들어 올릴 때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되도록이면 손바닥을 위로 하고 움직이게 되면 대결절이 뒤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는 더 안전하게 이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해서 보통 이제 극상근에 상처가 나고 조금 더 심하면 이두근건까지 같이 상처가 나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은 이제 견갑하근까지 같이 상처가 나게 되죠. 일단은 상처가 났으니까는 힘을 쓸 때 통증을 느끼겠죠. 자, 상처가 나 있는 모든 병변의 특징은 그 상처가 벌어지거나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훨씬 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엄지를 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약 30도 정도 앞으로 해서 이대로 힘을 주고 버티게 하고 손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좀 하고 팔을 좀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버틴다 그러면 이제 극상근에는 상처가 없는 거죠. 견갑하근은 이런 식으로 팔을 움직일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견갑하근에 상처가 있는지는 이렇게 배를 지그시 눌러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견갑하근에 상처가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힘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내밀고 버텨보게 했을 때 그때 여기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두근에 이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상처가 나 있어요.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깨를 들면은 아프면은 오십견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들 때 아파? 그럼 오십견인데 그래서 어깨를 못 들어? 야 큰일 났다.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상처 난 줄은 모르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 어깨 충돌증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 팔을 사용을 안 하고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만히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게 보존을 하게 되면은 상처가 이제 아물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써도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자꾸만 이런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분들을 한의원에서 좀 진료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어깨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이 어깨 밑에서만 사용을 하면 안전해요.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면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손이 내 어깨 밑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이 내 몸 뒤로 가면은 극상근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손이 항상 내 몸 앞에 어깨 밑에만 있도록 하면 안전하겠죠. 자,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설거지 같은 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되죠. 왜? 어깨 밑에 몸 앞에 있잖아요. 손이.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설거지 다 끝난 접시를 들어다가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어깨보다 지금 손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세수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샤워기 틀었고 머리를 감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어깨 위로 올라왔잖아요. 손이. 해서 아픈 팔 말고 안 아픈 팔로 한 팔로만 당분간 머리를 감고 이렇게 좀 잘 보호해주는 게 좋고요. 잘 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쪽으로 자게 되면은 상처가 자꾸 짓이겨지고 피가 안 통하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픈 쪽으로 돌아눕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옷 입고 벗고 할 때 또 손상이 계속 가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러덩 벗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른쪽부터 먼저 벗고 왼쪽은 살살 이렇게 안전하게 좀 빼고요. 입을 때는 거꾸로 아픈 팔을 먼저 살살 끼고 난 다음에 안 아픈 팔을 나중에 이제 끼는 식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벗으면은 좀 안전하겠죠.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선행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 다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완골에서 가장 큰 대결절이 바로 견봉 밑으로 위치하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에서 팔을 쓰다 보면은 문제가 자꾸 커지겠죠. 그래서 어깨를 좀 펴주게 되면은 대결절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는 움직일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좀 어깨를 잘 펴고 가슴을 좀 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의 구석에 내가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듯이 구석에서 쭉 어깨를 펴주고 그러면서 여기를 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세가 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운동은 팔을 막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운동을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아당기는 거, 뭐 누젓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도 펴줄 뿐만 아니라 상완골을 좀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런 분들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한의원에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올라붙어 있는 거를 계속 근육이 긴장이 돼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 올라붙은 팔을 좀 내려줄 수가 있죠. 해서 간단하게 근육만 풀어주는 침만 맞고도 아까는 들어올릴 때 아팠는데 금방 또 안 아파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아픈 건 아니에요. 좀 덜 아플 이게 상처가 덜 부딪히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덜 아프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손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거나 아픈 쪽으로 누워 자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삼가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상처 회복이 좀 더뎌요. 특히 나이가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곡극상근 부위에 허혈 상태가 되면서 피가 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벌침을 놓게 되는데요. 벌에 쏘면 좀 붓고 가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위에다가 벌침을 놔서 일부러 약간 붓고 가렵게 만들면은 혈행이 평상시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상처를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째고 수술하면 가장 빠르겠죠, 상처 회복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6주 동안 이렇게 딱 팔을 고정시켜 놔야 되고, 또 고정시키면 어깨가 굳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깨가 맘대로 안 움직이니까 또 움직이게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걸리게 되니까 공사가 상당히 커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이제 매선요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매선이라는 건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를 이렇게 니들에다가 끼워 넣고 이 실을 바늘로 필요한 부위에다가 넣고 실을 심어놓고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위에다가 한 2가닥 정도만 이렇게 실을 잘 심어주더라도 그 실의 장력에 의해서 상처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아물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재생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번열이 나고 입안이 계속 헐어 있는다든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잘 쉽게 극복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재생력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 처방을 좀 같이 하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다빈도 질환 중에 하나인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냐면은 팔을 들어올리다가 90도 근방에서 아파요. 근데 팔을 더 들어올리면 좀 통증이 줄어요. 그럴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진단은 팔을 버티고 잘 버텨지는지, 만약에 이때 아파서 못 버틴다 그러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어깨 위로 팔을 어깨 올라가는 위로 거. 올리면 안 되고요. 손이 몸 뒤로 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잠잘 때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통 상처는 한 2, 3주 정도 내에 상처가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을 거예요.